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이재명이가 삼성에 찾아가가지고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은 어떻겠냐 이런 말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갑갑합니다. 그죠? 갑갑해요.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꺼낸 거예요. 아까 자기가 오면서 농담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 사실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건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까야 할지 감도 안 옵니다. 그죠? 사실상 지금 사기업에게 어떤 자기의 어떤 대선 공약, 가장 뚜렷한 어떤 구체적인 색깔에 좀 동조를 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삼성은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에게 유력 대선 후보라는 인간이 지금 사기업에 찾아가가지고 기업 지원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또 손을 벌리면서 뭔가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민간 기업한테 지금 도대체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정치인이 찾아가가지고 그런 말 하면은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반박이 가능한가? 요즘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제가 진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아픕니다. 하루하루가 진짜 무슨 예능 프로그램 같다니까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 타이레놀을 먹고 삽니다. 아니, 애초에 과거에 삼성과 이재용을 향해 가지고 민주당이 만들었던 그 정치 수사극은 그렇게 좋아하던 양반이 이재용의 사면에도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는 무슨 염치로 삼성에게 기본소득을 찾고 이재용 부회장님에게도 지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저런 얘기를 했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를 왜 삼성경제연구소 앞에 사람들에게서 하는 거죠? 무슨 의도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연구소를 찾아가가지고 기본소득 얘기를 꺼내는 저희가 뭐냐고요.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상의 어떤 재원 마련이나 홍보, 담론을 형성하는 거를 사기업인 삼성 너희가 좀 먼저 꺼내고 운을 띄워보면은 어떻겠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이런 소리들도 했어요. 디지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지 않냐.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도 이 성공한 디지털 글로벌 기업의 CEO들도 기본소득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나중에는 시장이 고갈될 걱정을 하는 것 아니냐. 시장이 다 없어지게 될 거다. 수요가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자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밀어붙였던 소득주도 성장하고 똑같은 소리죠. 무슨 양반이 지금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여러분들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세계 최고를 달리던 어떤 미국의 그런 IT 초거대 기업들과 단순 비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나라 피지컬도 다르잖아요. 시장 환경하고. 또한 본질적으로 양국 간의 기업 환경과 여러 시장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대국인 미국과 그 미국에서도 세계 IT 인터넷 시장을 거의 반독점에 가깝게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과 한국의 삼성은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와 고용 인원 규모 같은 것도 전혀 다르고 조직의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조업 기업들은 매우 거대한 어떤 고용 효과와 뭐 공장 이런 거 생산 시설들을 보유한 대신에 그만큼 유지비도 굉장히 막대하게 나가죠. 조직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산업 구조가 다르다니까. 또한 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초일류 기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삼성의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한들 그 돈은 오롯이 주식회사 삼성의 경영주와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몫이지 하다못해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돌아가야 되는 돈이지 기업의 이익을 왜 국가 기본소득 사업 같은 곳에다가 써야 됩니까? 기업의 이익을 왜 국가와 정치인이 말하는 대로 써야 되는 거죠? 치열한 전세계 반도체 패권 시장에서 기술과 연구개발은 안 할 겁니까? 재투자와 설비 확장은 안 할 건가요? 만약에 장사가 하루 잘 안 되는 장사가 잘 안 되는 해가 있고 기업의 어떤 성과가 부진한 해가 있으면은 곳간을 쌓아놓지 않았을 때 뭐를 먹으면서 그 많은 수십만 명의 임직원들이 버틸 겁니까? 추가 고용은 안 하나요? 왜 자꾸 나라 곳간을 그러니까 기업의 곳간을 정치권에서 풀어라 마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여러분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아니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한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죠. 대한민국 경제에서 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간접적인 것까지 합치면 3분의 1도 가능하겠죠. 삼성은 지금도 대만의 TSMC와 시장 점유율 격차가 계속해서 지금 안타깝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최대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대기업으로 TSMC라는 엄청나게 뛰어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무려 전 세계 절반이 넘어가는 53.1%를 독점하고 있어요. 삼성은 그러면 몇 프로냐? 안타깝게도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도 우리가 2등이기는 했지만 원래 이 정도 차이는 아니었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이 격차가 자꾸만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특유의 기업을 발목 잡고 기업과 기업인들, 재벌들을 죄악시하는 정치 리스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부터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부분 하나만 보면은 원래 TSMC가 1등이기는 했어요. 옛날에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하나만 놓고 보면은 더 크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회사 전체의 주가 그 시가총액 규모를 따지면은 삼성이 원래 TSMC보다 훨씬 더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주식 시가총액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 코리안 리스크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선두로부터 TSMC와의 격차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반면에 3등, 4등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었던 우리보다 훨씬 작았던 어떤 미국의 또 반도체 기업들과 후발주자들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빼앗기고 따라잡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대로 여러분들 만약 몇 년만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대한민국 진짜 밥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됩니다. 평균적인 우리 서민 국민들. 낙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기업 안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돌고 풀릴 외화가 안 들어오니까요. 몇 년만 이대로 더 잘못 흘러가 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세금 수입, 정부 세수도 줄어들고 국가 전체 국부가 감소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의 국가적 규모에 가까운 초거대 기업과 대자본만이 경쟁이 가능한 분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 분야가 있어요. 고도의 천재적인 기술력과 천재적인 기술자들과 초거대 자본만이 감당 가능한 사업 분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반도체 대량 생산이라든지 미세공정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게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반도체 미세공정의 나노밀리미터 문제까지는 너무 깊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더 작고 더 치밀하게 더 효율적으로 설계된 이런 차세대 첨단 그런 컴퓨터 칩, 반도체 칩을 신규 생산 라인을 깔 때마다, 미세공정 생산 라인을 새로 깔 때마다 수십조에서 수백조가 넘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국가적인 규모죠. 이런 시장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대기업들이 쓰러져 버리고 나면은, 해체돼 버리고 나면은, 인재들이 한번 흩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저런 초거대한 최첨단 산업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빈자리를 대체를 하겠어요?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 수많은 그런 어떤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애플하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경쟁을 해요?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수십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다들 자국의 기업이나 자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도 무려 1조 단위가 넘어가는 파격적인 세금 혜택과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국가 총력을 동원해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자국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도 모시려고 미국은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인이라면 과연 어디서 사업을 하고 어디서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안 그래도 한국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라가 나서도 산업 강국들, 선진국들보다 더 많이 도와줘도 저런 강국들, 선발주자들을 따라가기가 힘이 드는데, 기업 환경에서마저 이토록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며, 또 이런 우리나라 현실에 경제와 산업 구조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돈 좀 벌린다 싶으면은 국가와 정치권이 하나라도 더 빼들어 먹을 것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질 않나. 당장 이재명 본인도 뭐라고 했습니까? 국토보유세를 운운하면서 상위 10% 국민들에게 세금 뜯는 거를 90%의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바보짓이다, 이런 편가르기를 해댔었죠.
이런 주제에 어디 감히 국내 경제 4분의 1 이상을 혼자서 멱살 캐리해주고 있는 기업에 찾아가서 감나라 배나라 기본소득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유력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이 이렇게 찾아가면은 상식적으로 그 사기업의 경제연구소 직원들이 편안하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니마 그거 비현실적이에요. 그거 안 돼요. 제발 기업 환경 지원이나 좀 해주세요. 빼들어갈 연구하지 말고 제발 좀 지원할 거나 좀 해주세요. 대만이나 미국 정부의 10분의 1만 좀 닮아보세요. 라고 목구멍까지 그 말이 올라오겠지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로만 뭐 배우러 왔다 많이 가르쳐달라 이런 소리를 이재명도 떠들어대던데 실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시방석 같은 자리로 느껴지지 무슨 솔직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런 말을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덜식 소통이고 우덜식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알뱅이가 빠져있다라는 거죠. 소통에서. 재벌을 해체하자고 전국민 토지배당하자고 주장하던 사람이 국내 대기업에 찾아왔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이 나라의 경제와 산업구조의 현실을 짚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박수치다가 끝나는 거죠. 기업 환경 하소연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 환경이 궁금하면 재명이 형님 얼음사이다 채널에 들어오세요. 지난 2017년에 이재용 재산을 몰수하자는 발언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한 표가 아쉽고 본인의 사회주의적인 극좌색깔을 희석시키려고 하니까 삼성을 찾고 있는데 너무나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찌뚜로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삼성은 제일 먼저 적폐 1순위로 지목이 돼가지고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으로 전락을 하고 해체 대상 1순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부의 4분의 1 크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낙수 효과, 어떤 하청 기업들 이런 것들까지 다 1차, 2차, 3차 벤더들까지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 경제의 사실상 거의 절반 가까이가 증발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팽팽한 긴장감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또 없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나라의 유력 대선 후보로 팽팽한 긴장감을 자랑하고 있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과연 제대로 흘러갈 수가 있을지 국민들이 결국 또 순간적인 군중 여론과 좌파의 펌프질 선동에 기어코 감정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고집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제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까지 보여줘왔던 시행착오들을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앞으로의 미래도 결국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절대로 낙관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